무인도에도 어김없이 방문하는 쓰레기. 어느 배에서 버렸는지, 중국 바다에서 흘러왔는지 알 수 없지만 저 속에 어린 생명 하나 갇혀 있네요. 괭이 갈매기 새끼, 언제 저 속을 파고 들어갔는지. 우리가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어린 생명 꼼짝 못하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이 작은 섬에서만 쓰레기에 갇히고 목이 감겨서 쓰레기를 집어삼켜서 죽어가는 새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갈매기들의 비상을 똑바로 쳐다보기가 어색하고 부끄러웠습니다. 미니 도넛 사 먹으려면 스티로폼 도시락과 여러 겹의 비닐봉지 함께 받아가야 합니다. 하루에 몇 개나 사용하시나 물어봤더니 한 600개? 600개. 네.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모두 비닐봉지에 의존합니다. 카우보이 곤충처럼 허벅지에 차고서 또는 손 닿기 좋은 곳에 매달아 놓고 민첩하게 또 정확하게 비닐봉지 뜯어냅니다. 칠면조 붉게 물든 서해안의 갯벌 포구. 새우잡이 배를 타고 나갑니다. 갓 잡아 올린 새우가 채곡채곡 쌓이는 모습이 조용하지만 뿌듯한 설레임마저 안겨주었죠. 김치로, 젓갈로 저 작은 생물덕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날로 집어먹어도 괜찮을 듯 했습니다. 그래도 헹굼질 잘 해야겠지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의외로 이물질이 많이 나왔고 그 가운데는 놀랍게도 자디잘게 부스러진 비닐 조각들. 미세 플라스틱 분해의 중간 단계였습니다. 헹굼질 할 때 다 건져내는가 싶었는데 건조 과정에서도 꽤 많이 눈에 띄었죠. 저런 게 더 잘게 부서지면 175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 그 미세 플라스틱이 생선이나 폐류에게도 스며들겠고 최종적으로는 마지막 포식자이자 최초로 그 원인을 제공한 나와 우리 가족의 뱃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거 다 따지면 이 세상에 먹을 거 뭐 있겠느냐? 하긴 그렇습니다만 저 정겹고 맛깔스러운 음식을 먹으면서까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미세 플라스틱 공포가 안개처럼 깔려있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 되겠다. 우리 모두 이 불온한 공기를 걷어버립시다.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지금 수돗물이나 바다소금에서 미세 플라스틱 검출됐다는 소식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플라스틱을 먹는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환경을 위해서 더 이상 플라스틱이나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지요. 맨질맨질한 게 촉감도 좋고 위생적이고 보존하기 편하고.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 중에는 외국 유학생들도 끼어 있어서 이런 행사가 범지구적으로 퍼져나가고 있구나. 언론이나 시민들의 관심이 엄청나구나. 저런 행사를 허락해준 매장도 대단하구나. 노 플라스틱. 그런데 가능할까요? 알맹이만 남기고 껍데기는 가라. 그런데 여기서 묘한 이중구조. 플라스틱 껍데기를 벗기고 난 다음 그 알맹이를 다시 플라스틱 용기에 담습니다. 얼핏 모순처럼 보이지만 현재로선 이게 최선이죠. 우선 일회용과 과대 포장이 싸워서 물리쳐야 할 적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수고를 소비자들이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유통에서 이런 거를 신경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구매자가 되었을 땐 이런 행사 안 버려도 될 것인가? 저 번쩍거리는 포장지는 과연 어떻게 변해 있을 것인가? 궁금합니다. 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전투를 계속 밀고 나가야겠죠. 외국에서는 다 마트에 너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팔았으니까 난 쓰레기는 사고 싶지 않으니까 너네가 책임져라 하고 되돌려주는 퍼포먼스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국내 정서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이걸 또 다 누군가 노동자가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가져가서 저희 주최 같이 기획했던 사람들이 포장재가 어떤 재질이 많이 나왔는지를 다 기록해서 그 자료들을 참여하신 분들에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행사가 끝날 때까지 자초지종을 다 보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포장 만들지도 사지도 말자! 플라스틱 포장 만들지도 사지도 말자.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사고 싶다! 알맹이만 사고 싶다. 어느 날 모든 언론 매체가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서 비닐봉지 안 쓰기로 했다. 반가운 소식 전하기에 얼마 후 찾아갔더니 여전히 대세는 저 검은 비닐봉지였습니다. 어떤 백도 비닐봉지를 이겨먹을 수 있는 백은 없어요, 사실은. 그만큼 합성수지 플라스틱이 굉장히 효율적인 거죠. 자본주의에 가장 걸맞는 소재가 플라스틱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변형도 가능하고 싸고 단단하고 효율적이에요. 그러니 이걸 쓰시던 분들이 에코백 장바구니로 돌아오시는 게 굉장히 힘든 거죠. 활동가들이 시장 바로 곁에 일종의 벙커를 차렸습니다. 싸워야 할 주적은 일회용 검은색 비닐봉지, 일회용 컵과 빨대도. 더 해야 돼. 같이 갈 수 있으면 혹시 시간 되는 나랑 같이 가요? 에코백은 빌려드리는 것이다. 그냥 나눠드리면 좋겠지만 그러기엔 기증받은 물량 턱없이 모자라니까요. 시장에서는
이제 자잘하게. 자잘하게 하나하나씩 사실 때 이렇게 넣으시게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저희 족발집이 있는데 족발집에서는 넓적한 게 필요하셔서 넓적한 거를 밑판이 넓은 거로 이렇게 딱 담아주셔야 네. 돼요. 이게 왜냐면 족발집은 이렇게 반찬통 같은 데다가 일회용 용기 거기다 해서 이렇게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다 평평해야 돼. 종이 가방도 무작정 나눠줄 수는 없어서 되돌려주는 사람에게는 100원, 장바구니는 200원, 현금하고 똑같은 쿠폰으로 바꿔드린답니다. 벙커에서 나와 한바탕 전투 치르러 갑니다. 아니 저는 사장님들이 힘드실까봐 놔둘 데가 없어서 그래서 그랬죠. 그 대여 좀 보이게 놔두시면 마트에서 비닐 안 주니까 좋은 일 하면서도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바쁘고 비좁은 시장 점포라 사장님 비닐 안 쓰시는 분들에게 이거 100원 된다고 훨씬 외국 사람밖에 없어. 아름답고 갸륵한 봉사활동, 시장 풍경 조금씩 바뀌는 게 눈에 띄기도 합니다. 어머니 뭐 선물 받으셨어요? 선물 받으셨어요? 뭐 받으셨어요? 모아. 그게 얼마짜리래요? 이게 지금 이건 몇 개 봐야 되는 거야? 하나니까 10개 보면 1,000원이네 이것도 찌꺼 모아태서 커피 한 잔 먹었을 때는. 돌려주는 거는 카페. 그럼 거기서 또 선물 주니까 돌려주시는. 혹시 종이 가방 필요하세요? 네, 종이 가방 필요해요. 종이 가방이 없어가지고. 누가 기증해 주셨어요. 진짜 예쁘다. 네. 크리스마스 때 행사하시고 조금만 더 드릴까요? 이렇게 잘 대해주시는 가게에서는 꼭 필요한 게 아니더라도 물건 몇 개 팔아드리고 갑니다. 백 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또 시장 바구니 가지고 오시면 또 하는 게 되게 예뻐요. 나 지금 검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보다. 그러나 시장 상인들 다 호의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에 저는 그 전에 단체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화장품에 막는 그 법 개정하는 활동을 했었고 그 캠페인을 성공을 시켰는데요. 그때도 이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와, 서류일만큼 편한 게 없구나. 이게 잘못됐다고 하고 서명 받고, 물론 그 일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고 보도자료를 쓰고 그런 남들이 다 인정해주고 굉장히 뭔가 자문하는 역할에서 이 법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이런 역할로 보도자료 내고 이렇게 해서 일을 많이 해왔고 법을 바꾸고 이런 걸 해왔는데 실제로 이 망원시장에서 상인들 마음을 얻는 과정이 그것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바쁘게 쫓기는 시장 상인들에겐 비닐봉지 쓰는 게 훨씬 편하니까요. 필요해서 사기도 하지만 상인들과 더 거리를 좁히기 위해 외교 수단일 때가 더 많다고 합니다. 종이 가방에 담아가는 게 더 좋다는 현장 교육이기도 한데 조그매면은 좀 담아주기가 불편해. 그죠, 불편하죠. 네, 좀 많이 안 들어가요. 네. 그걸로 골라고. 활짝 웃으며 다니지만 마음은 언제나 조마조마 죄 지은 사람처럼. 사람들은 하나씩 만나고 이러는데 진짜 개인적으로 상처받아요. 이게 정말 나도 이거 돈 받는 일 아니잖아요. 이것 좀 해주시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죄송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되게 많이 호의적이 되셨어요. 이런 아저씨만 계시다면 눈물 훔칠 일 없습니다. 그런 걸 많이 가지고 오긴 오는데 오래전부터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 검은색 비닐봉지 쓰지 말자. 반찬통 가지고 오세요. 이 아저씨 앞에서만큼은 활동가들도 농담 주고받으면서 마음껏 웃어 제킵니다. 이가 가면은 봉지 가져가 가면은 또 집에 가면 또 옮기 되잖아요. 여기서 다 담아가면은 집에 가면 할 일이 없잖아요. 옮길 필요 없잖아요. 그대로 뒀다가 먹으면 되니까. 이제
통과 오는 게 좀 불편하겠지. 통까지 오는 게. 안 구운 거. 반찬통 들고 가는 게 여러모로 좋아 보입니다만 시장 상인들은 생계가 연결돼 있으시기 때문에 이거 비닐봉지 드릴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기 되게 힘드시거든요. 마음이 있지만 그래서 저희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 말고도 일반 시민들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비닐봉지 안 담아갈게요 라고 한마디만 해주셔도 정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변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 물결이 너무 느리고 힘이 부족합니다. 시장에서 이미 만나보셨죠? 지금 이 당근은 제주도에서 왔는데 제가 한 5kg를 박스로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박스로 받으면서 비닐도 나오지 않았고 가능하면은 껍질까지 다 쓰려고 하는데 이제 식당이다 보니까 저는 살짝만 손질하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일단 좋은 식재료를 구하고 이제 그거에 껍질까지 먹자라는 게 제 포인트예요. 매우 섬세하고 쓰레기도 줄이고 호박씨도 버릴 일 없겠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겠다라기보다는 지금 내가 당근이 있고 호박이 있을 때 얘네들을 껍질까지 먹고 얘네의 씨앗까지 먹고 얘네의 모든 거를 먹겠다고 생각하면은 더 쉽고. 반찬통 들고 가서 장봐온 두부. 장 보러 갈 때 플라스틱 용기를 챙겨가는 거? 그거밖에는 불편한 게 없어요. 그거 사실 불편하진 않아요. 그 정도에서 그쳐선 안 되겠죠. 냅킨도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제가 천으로 만든 작은 손수건이에요. 냅킨처럼 쓸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오늘 장사가 끝난 다음에 빨아서 다시 쓰고 있어요. 재활용하고 있어요. 여성 환경 활동가답습니다. 물수건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여기다가 물을 묻혀서 이제 드리고 있어요. 테이크아웃 이 병에 담아드립니다. 제가 이 용기를 1,000원 주고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보증금으로 1,000원을 받고 나중에 유리병을 돌려주시면 제가 1,000원을 돌려드리고 있어요. 베지테리언 커리를 만들기로 한 것도 육류가 싫다기보다 소, 돼지를 키우기 위해 수반되는 환경 파괴, 수질 오염 등등의 부작용을 줄이는 데 한몫 거들겠다. 그런 소박한 생각에서랍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일회용 물티슈 대신에 여기 있는 물수건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쓰레기 주적은 일회용 비닐봉지, 일회용 종이컵과 빨대 등이지만 음식 쓰레기 그 양이 엄청나고 매립도 소각도 까탈스럽습니다. 연휴 때 맛있게 드세요. 네. 이거예요. 맛있다고 하신 거 싸드렸어요. 네. 아름다운 베지터리언 커리였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관광대국이 되어버린 타이완. 여왕의 머리라고 이름 붙은 저곳에서 사진을 찍으려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고 안전보안 요원 한 명이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평일이고 비가 오는데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들고 있었지만 이 아저씨들 순사 자켓을 걸치고 있네요. 직함은 무서워도 비정규직 현장 관리 요원일 뿐인데 바위에 걸터 앉았다간 순사 아저씨에게 혼쭐이 납니다.
어느 정도 규제하느냐? 손가락 하나도 바위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위반하면 벌금, 올라가지 말라고 써놓았지만 손도 대지 마라. 보안 요원이 분명히 아저씨라고 했지요. 한국인 아저씨 민망한가 봅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담배꽁초는커녕 머리카락 한 올 눈에 뜨이지 않았지요.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규제가 심하긴 했지만 예류의 바닷가 깨끗했습니다. 환경에 걱정 많은 미술가가 이벤트로 펼쳐놓은 작품 같기도 합니다. 저거 정말 흉물이야, 이렇게들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이 동네에서는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마을 회관에 고소한 냄새 번지고 잔치라도 벌이는 것일까? 동네 어르신들 한상 차려드린답니다. 수수부꾸미까지. 왜 안 하시라고? 우리가 제일 많이 할 때 한 400만 원 했나? 제일 많이 할 때 한 400만 원 했어요. 짐작하셨겠지만 농촌에 뒹굴어 다니는 비닐 쓰레기, 농약병, 일회용 플라스틱 이런 것들 수거해서 벌어들이는 돈이랍니다. 밭고랑에서 걷어올린 비닐류가 가장 많지요. 저렇게 걷어내주면 그 밭에서 내년 농사 지을 때 훨씬 편하고 또 미관상 보기 좋지 않겠습니까? 네, 다 이래요. 왜냐하면 이게 천막을 해놓으면 그 차가 들어올 수 없잖아. 차가 여기까지? 예, 차가 여기. 지붕 덮개라도 해놓지 그러셨느냐 했더니 큰 트럭이 다닐 수 없어서 야적 상태다. 그런 말씀이었죠. 마구 내놓은 것 같아도 어느 정도 분류해놓은, 나중에 재활용하는데 별 문제 없도록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국수틀, 뭐 후라이팬, 그리고 시설 소독기 그런 거. 그게 이제 왜냐하면 우리 부녀 회원들이 사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잘 혼자서는 사게 안 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그 폐비닐에서 우리가 뭐 효도 잔치도 하고 이제 가을에 추석 때가 되면 각 마을에다가 과일도 돌리고 나면 쓰레기 없애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 훨씬 높아질 텐데. 마을 회관 필요한 물건도 사고 노인들 효도 잔치도 해드리고, 이거야말로 도랑치고 가재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소박하고 아름다운 풍경도 기본적인 시스템이 깔려 있어야 하겠죠. 돈 주고 사가는 조직이 있어야 하겠고, 쓰레기를 모아주는 마을 사람들의 협동심, 그런 것들 말이죠. 돈 되는데 누가 버리겠냐고요? 고구마 캐는 날. 탐스럽게 주렁주렁 땀 흘린 보람 있습니다. 중국집에 부탁한 점심 달려오는데 예상했던 바로 그대로입니다. 비닐 말고도 스티로폼에 은박지,
읍내에서 멀리 떨어진 고구마밭. 아낙네가 새참 머리에 이고 오던 정겨운 풍경은 벌써 사라지고 없습니다. 뒤처리할 때 마음이 무거워지지요. 중국집에서 저 그릇을 가져가지 않으니까요. 주인이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가서 버리든지 적당히 근처 어딘가에 숨겨놓던지. 병내리 사람들 말로는 귀농이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외지 사람들이 농사 지으면서 저런 못된 짓을 하더라. 이런 게 한도 끝도 없이 왜 어느 마을에선 똑같은 소재가 돈이 되고 어느 곳에선 땅에 파묻은 독이 될까요? 쓰레기 문제가 국경을 넘나들며 글로벌 이슈, 심각한 외교 공방전으로까지 번져나가는 요즘, 세계적인 휴양지 발리에서 자동차로 5시간쯤 떨어진 시골 마을 네가라. 마을 회관에 사람들 모여서 뭔가 협의합니다. 이제는 개천에 발도 못 담근다. 어디 네가라 마을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겠습니까만 어린 아이들도 이것 참 심각한 문제로구나. Turis asing yang ke Indonesia, mereka tujuannya mencari Bali. 마대 아저씨의 열띤 이야기가 사람들 가슴에 와 닿았고, 일종의 새마을 청소가 가열차게 맨손으로 쓰레기 뒤지면서 비닐 종류는 따로 모으는데 누구네 집 아들인지 마을 살리기 환경교육 제대로 받고 있습니다. 손으로 빗자루로 집어내고 쓸어 담아도 쓰레기 계속 몰려오겠지만 이 아이들의 미래는 이런 모습이 아니어야 되겠죠. 못 쓰게 된 타이어를 태우고 있습니다. 다른 쓰레기들과 함께. 타이어가 먼저 손님을 맞이하네요. 우리가 찾아간 사람은 타이어 아티스트.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소개합니다만 타이어 재활용 공예가 리데스 씨. 이런 액세서리들이 해외로도 팔려나간다. Eropa, Amerika, Australia. Dari pembayar saya dari banyak semua Eropa. 튼튼하고 썩지도 않는다. 가격도 싸다. 그리고 그에겐 든든한 친구도 있습니다. I haven't actually seen recycle art like this in Finland, but otherwise, recycling and so on happens a lot more. Everything from plastic bottles to whatever you can recycle is basically being recycled, but not in terms of art. Art is just more practical recycling. It's very inspiring that someone can actually take garbage and turn it into something beautiful, something new. 관광객들이 제법 몰려드는 골목에 3평짜리 가게도 차려놓았습니다만 먹고 살기가 팍팍하답니다. 이 가게를 둘러보고서야 사람들이 왜 그를 아티스트라고 부르는지 알만했지요. I can show you like
뜨거운 열정과 그 열정을 지탱하는 집념. 타이어를 붙잡고 싸우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보낸 세월이 어언 15년입니다. This is a lot of toxic in the inner tube. If you put in the landfill, in the ground, in the land, so yeah, it's like the same as you put a poison in environmental. So it's a better you reuse, reduce, and recycle with your art. For me, I do with my art, with my imagination, with my feeling, with my love. So I make something beautiful like this. 이 타이어 벨트를 보시면 This is more strong than leather. And then you not must kill animal, forget the leather. You can use this. It's just like you bonding with this. You can you give to your generation. 유럽과 호주에서 사간다고 하지만 환경단체에서 조금씩 팔아주는 것이라 이 점포 유지하기도 벅차서 어머니와 함께 민박집 운영한다고 타이어 아티스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디서 양 우는 소리가 들릴 것 같은 마을. 이런 동네에서도 쓰레기가 나올까 싶은데 모녀가 식사 준비하고 있네요. 유럽의 가정 주방에서는 대개 저렇게 작은 칼을 사용하고 있던데 자, 이곳에 일회용은 없다. 일회용 플라스틱 없이 살아가기. 마나님의 생활 철학이고 딸 말레네도 엄마의 동료이자 보좌관이랍니다. 9살 때부터 엄마 하자는 대로 해왔기 때문에 불편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일회용 쓰는 친구들이 더 자신을 불편하게 한다고 장난스레 웃었지요. Ich habe hier zum Beispiel im Kühlschrank, da ist zum Beispiel die Milch in einer Glasflasche. Diese Glasflaschen werden immer wieder befüllt, das sind Mehrwegglasflaschen. Da habe ich die Butter, das ist eben in einem normalen Butterpapier eingewickelt. Käse kaufen wir eben mit eigenen Dosen. Sieht man hier. Ja, Küchengeräte. 가능하면 이런 철제 용기를 사용하는 게 좋다. 이리 좀 와보세요. 화장실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 사진이 한 장 붙어 있었는데 So, auf diesem Foto sieht man, wie wir 2009 unser gesamtes Haus einmal ausgeräumt haben. Alle Plastikgegenstände, die man transportieren kann, haben wir aus dem Haus geräumt, um zu zeigen, wie viel eigentlich aus Kunststoff ist. Und wir haben das nicht alles weggeworfen. Viele Dinge haben wir auch weiterverwendet, weil das ja kein Wegwerfplastik ist. Zum Beispiel hier die Fahrradhelme haben wir natürlich weiterverwendet. Ja? Auch die Fahrräder selbst. 그러나 부엌에 있는 플라스틱 제품들은 가차없이 내다 버렸다고 합니다. Die Zahnbürsten sind teilweise eine Ausnahme, weil ich habe hier zwar meine Holzzahnbürste, mit der putze ich selber die Zähne und meine Tochter auch manchmal, aber mein Mann zum Beispiel mag dieses Holz nicht im Mund und er hat eben Zahnbürsten, wo man den Kopf dann nur austauscht und den Griff kann man viele Male wieder verwenden. Ja? Das ist meine Zahnpasta, das ist eigentlich ein Zuckeraustauschstoff, nennt sich Xylit, Birkenzucker. Und mit dem putze ich
die Zähne. 우리 같으면 고운 천일염 쓴다고 할 텐데 무슨 허브 종류라고 합니다. 왼쪽의 남편 칫솔은 그냥 플라스틱. 오스트리아, 어디를 가나 전차, 자전거. 크라우트 바실 의원도 전차 타고 다닙니다. 의원들은 모두 명예직, 돈 한 푼 받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해 자신의 소신을 펼치기 위해 그것도 치열한 선거전 거치고 나서 저 자리에 나갑니다. 보수 전혀 안 받는다? Und ganz ähnlich und gleich sehe ich es beim Thema Plastik, das längst nicht nur, wo es längst nicht nur um Plastik dreht, sondern wo es darum geht, aus einem globalen Verschwendung. 네, 저분은 물리치료사이고 녹색당 의원입니다. Vom Jakob, der im Landesvorstand quasi immer wieder darauf 30 quasi, oder auch die. 우리 주 의원께서 자주 이용하는 가게. 유럽 여러 나라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생겨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크고 작은 가방을 메고 있네요. 우리가 주 의원 화장실에서 봤던 나무 칫솔, 크라우트 바실 씨도 여기서 구입했겠죠. 저 병은 집에서 계속 사용하거나 되가져오면 병값 내주고 말할 것도 없이 지역 농부들이 유기농으로 정성껏 키운 청과물. 세제나 식용유. 대개 집에서 쓰던 용기 가지고 온다는데 Genau, also es funktioniert so, man wiegt quasi den Behälter ab, den habe ich mitgebracht und dann kann man da so viel einfüllen, wie man will und es wird dann wieder abgewogen und dann bezahlt man nur das, was man 등산용 배낭도 동원되고 에코백은 기본. 일일이 저울에 무게 달다 보니 계산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지만 손님도 계산원도 방글방글 웃으면서 일하더군요. 세제, 견과류, 과일 얼마든지 담아갑니다. Ja, Wir versuchen es immer mehr. es ist aber schwierig, weil man natürlich ein bisschen mehr Zeit braucht, hier einzukaufen. Man muss alles selbst einpacken. Es dauert etwas länger, es ist nicht so leicht erreichbar, weil es direkt in der Stadt ist, aber wir versuchen natürlich immer häufiger das zu machen. Das ist lustig. 멀리 떨어진 이 가게까지 자전거 타고 왔나 봅니다. 두 사람 다. 일회용 플라스틱 문제다라고 말할 때 항상 거론되는 이 빨대. Die Thematik, was jetzt halt immer aufkommt, sind diese Strohhalme, dass Einwegstrohhalme aus Plastik verboten werden. Wir als Alternative haben wir Glas oder auch aus Edelstahl Strohhalme. Glas und aus Edelstahl oder genauso aus Papier und aus richtigem Stroh. Was ganz lustig ist, ist Zahnpasta am Stiel. Funktioniert wie Eis am Stiel. Man reibt nur die feuchte Zahnbürste dann drauf und dann entsteht ein Schaum. Aber ich kann das so erklären mit der Waage, dass man das so... Bei uns nimmt man sich einfach ein Glas oder man bringt einen Behälter mit, geht dann zu der Waage, stellt das Glas rauf und es kommt dann automatisch ein Bon raus. Da oben steht, wie schwer das ist, klebt das auf.
Und dann geht man einfach vor zur Kasse und zahlt. 단골 고객 주 의원께서 장 보러 나오셨네요. 카트 밀고 다니지 않으니까 가방 주렁주렁 걸치고 꼭 필요한 만큼만 덜어 담고 저게 번거롭기는 하지만 자랑스러운 일 아닌가요? 보기만 해도 가슴 뿌듯해지는데 우리도 저런 가게에서 장 볼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유리병, 종이봉지 바쁩니다. 뭘 담으시려나? 버섯입니다. 이 녀석들은 좀 조심해서 가져가야겠지요. 가을이 깊어가면서 전원 풍경이 더 아름다워지는 이곳에 꼭 가봐야 할 플라스틱 공장입니다. 진한 초록색 잎사귀가 인상적인 상큼한 브랜드. 저런 곳에서 첨단 소재를 개발한다? 우리가 잘못 찾아간 것일까? 당신들의 그런 의혹을 풀어드리겠다 하면서 꺼낸 도구가 라이터. Ich habe jetzt leider keine normale Plastikflasche da in unserem Büro, aber man kann, weil der private Konsument kann das gar nicht so rausfinden, aber ein Test, den ich immer gerne vor allem mit Kindern mache, ist, ich zünde es an. Und wenn man das anzündet, erstens ist eine normale PET-Flasche würde schneller brennen. Und man sieht, sie brennt schwerer, weil es eigentlich einen Brennwert wie ein Holz hat, also wie eine Pflanze. Und wenn man es riecht, man müsste das jetzt mit einem normalen Kunststoff, ein normaler Kunststoff hat so einen beißenden Geruch, wenn man den anbrennt. Und das hier riecht eher neutral vom Ganzen her. Also es dauert länger, bis es anzündet. Also 일반 플라스틱 제품은 석유 제품이라 불이 빨리 붙고 냄새도 고약한데 이 친환경 플라스틱은 좋은 냄새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중립적인 냄새다. 그럼 그런 친환경 플라스틱은 무엇으로 만드는가? 옥수수. 그 옥수수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면 웬만한 용기는 다 만들 수 있다. 이런 과립 상태가 마지막 단계라고 합니다. 일반 플라스틱 제품과 똑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르다. Also da haben wir zum Beispiel unsere Flasche, die aus 100% nachwachsenden Rohstoffen besteht und auch wieder kompostierbar ist und eigentlich einsetzbar ist für Getränke, für Joghurt, aber auch feste Nahrungsmittel. Ja. Das da ist jetzt eines unserer Folienprodukte. Das sind zum Beispiel Gefrierbeutel, so wie ich sie zum Einfrieren 그런데 von Lebensmitteln. 단순한 냉장용 비닐봉투 아니랍니다. 꾸깃꾸깃 접어놓은 비닐봉지를 펼치니 토마토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냥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저 봉투에서 토마토가 자란다. 좀 황당한 이야기였습니다만 손끝으로 가리키고 있는 토마토 씨앗. 비닐은 비닐인데 분해가 되고 그냥 분해만 되는 게 아니라 새싹 틔운다.
실험해 보라면서 샘플을 건네주는 것이었죠. 과연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것인가? 촬영 감독이 영월에 사시는 어머니께 부탁하겠다고 했습니다. 화분 돌보는 게 취미시라고 하네요. 토마토와 가지 이런 게 자란다고? 이 사람은 그냥 이거 채로 버리면 봉투 자체가 썩어 그냥. 아하. 거기 씨앗이 있어서 이게 나중에 이제 토마토나 가지가 이 자체가 요 안에 씨가 있다고? 거기 여기 있죠 언니 요거. 요게 씨앗. 이거 씨앗이야? 아. 봐봐 씨앗 맞는지 한번 하나 보이나? 요 있네. 요 있네 씨앗 있네요. 또 참깨치매로 있네. 그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어머니께서는 반신반의 그러나 아들의 부탁인지라 어찌 됐건 잘 키워보자 작업에 착수하셨죠. 그래가지고 텃밭에 가서 좋은 흙 퍼담아 토닥토닥. 세상에 살다 비닐을 다 심어보는구나. 물도 촉촉하게 뿌려주고 요거 토마토 있잖아. 이름표 붙여줍니다. 어머니께서 손수 쓰신 노란 화분에는 토마토. 화분 너무 작지 않나 벌써 걱정하시고 가지도 이름표를. 가지. 토마토 하나에 가지 2화분. 지켜보는 우리도 가슴이 설레이지요. 토마토가 싹을 틔어서 그 잎을 위로 솟구치고 있습니다. 웬일인지 가지는 2화분 다 죽어버리고 토마토만 가지의 목까지 함께 바이오 플라스틱 위력을 뽐내고 있었죠. 이제 슬슬 밖으로 옮겨 심어야 할 때가 되었나 봅니다. 싱싱한 엽록소가 햇살바다 찬란하게 빛나고 나 좀 보세요. 노란 꽃도 얼굴 내밀었네요. 꽃들이 지고 나자 주렁주렁 바라보는 우리 모두 눈이 부셨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우리에게 건네준 놀라운 선물. 봉투에 그려진 토마토보다는 크기가 작았지만 우리가 받은 감동은 그 3배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